안녕하세요. 고객의 성장을 돕는 IT 멘토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IT 개발 건이 외주 개발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외주사 측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을 맡긴 고객사 측의 잘못들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관찰하고 감시하지 않는 한 무슨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시 안 좋은 일들이 덜 일어났으면 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앞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5년간 개발자로 직장 생활을 했었고 현재는 1인 기업으로 커머스, 물류, 마케팅 솔루션 개발과 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2년 이상 SI, 그러니까 외주 개발 일을 해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혹시라도 뭐 외주 개발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외주 개발을 맡겨보신 분들 중에 혹시 외주 개발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궁금해 해본 적이라도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을 할 때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갖는 성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아야겠다고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분일수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만약 뭐 수백,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들여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잠깐 외주 개발사라는 것은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 회사지? 내가 들이는 돈만큼 결과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상세히 알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고객,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외주 개발자, 외주 디자이너, 외주 기획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 이제 외주사의 고객이 찾아와서 미팅을 하고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객 1의 프로젝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외주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할 예를 들면 뭐 기획자 1을 세팅하고 개발자 1 세팅을 하고 디자이너 1 세팅을 해서 인원 편성을 해서 진행한다고 자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고객 2번이 회사를 찾아가서 미팅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고객 2가 할당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가 좀 커서 뭐 개발자 뭐 3명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기획자 2. 이게 외주 개발사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뭐 영세한 업체는 정말 적은 인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큰 업체는 이 개발자라든가 디자이너, 기획자 심지어는 이 밖에도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현재 지금 프로젝트 2개를 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가용한 인력들이 다 세팅이 된 것입니다. 일이 잘 돌아가고 있겠죠. 뭐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 프로젝트가 3개월이고 이 두 번째 거는 뭐 6개월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 세 번째 고객이 찾아왔고 미팅을 하겠고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요. 개발을 착수시키려고 하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이 개발 건이 꽤 괜찮은 건이고 뭐 수익도 괜찮고 이런 경우에 외주 개발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고객 1, 2, 3이 뭐 연달아 뭐 찾아온 건 아니고 여기가 뭐 지난달에 찾아왔다고 하면 여기는 이번 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간에 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각각 진행이 되고 있고
자, 1번 프로젝트에서 디자이너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유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2, 개발자 3, 개발자 4, 이 세 명이 또 이 모든 프로젝트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를, 자, 어느 정도 개발 중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야, 개발자 4번 너 빠지고 2, 3번이 남은 거 해도 되지라고 뭐 스케줄 판단을 해가지고 괜찮겠다고 해서 개발자 4를 이렇게 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획자 2는 여기 계속 제가 어레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 고객 3번의 이 프로젝트가 지금 1억짜리 프로젝트 들어왔는데 네가 조금 여기도 같이 병행해서 좀 봐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객 3번의 프로젝트가 세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발자 4번 붙고 디자이너 1번 붙어서 기획자 2가 요 작업 봐주다가 또 요 작업 봐주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인력을 자원을 할당을 해서 이 고객사의 외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고객 1, 2, 3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최소 1년 내외 그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주 개발사는 동시 진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가 3개 다 넘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프로젝트가 이 할당한 인원들이 처음에 계약했던 기간 안에 아무 문제 없이,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면서 착착 진행이 잘 된다면은 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고객 4번께서 방문하셨고 이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지금 인력을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예정을 갖고, 알겠다, 한 달 뒤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예정대로라면 첫 번째 프로젝트에 이 기획자, 개발자가,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의 디자이너가 고객 4번의 프로젝트에 할당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고, 하지만 이 고객 1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프로젝트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고객 1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고객 1 프로젝트 마무리도 해야 되고 고객 4 프로젝트의 신규 착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할당이 됐어요. 이제 고객 4 개발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지만은 고객 1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뭐 테스트, 뭐 수정사항 보완을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사람인지라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고객 응대를 되게 충분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좀 건성건성 본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개 인볼브 되는 걸 말씀드린 거지, 어떤 상황에서는 개발자 한 명이 프로젝트 3개에도 발이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때 못 빠져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총 책임자의 역량도 중요하고, 이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이러한 외주 개발 경험이 쌓여야지 조금 더 능수능란하고 되게 영리하게 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외주 개발사가 유명하고 잘해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장담할 수 없는 게, 뭐 평판이라는 거는 있지만은 이게 작년까지 좋았던 평가가 좋았던 외주사가 올해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확실히 없어요.
제가 지금 예시를 해드렸던 이 가상의 외주사가 일이 잘 많이 수주되고 잘 처리를 해서 계속 일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5를 또 충원을 하겠죠. 이게 여유 있게 충원할 수는 없어요. 외주 개발사들도 이렇게 자금이 항상 넉넉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프로젝트가 너무 많고 한 명씩 모자라는 인원을 조금씩 충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대거 이렇게 뽑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디자이너 3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기획자도 한 번 더 충원을 하고 직원이 많이 늘었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영업 담당자라든가 뭐 대표가 고객을 또 너무 많이 유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2명, 총 5명 늘었는데 일이 막 아니 꼭 대표가 유치 않았더라도 이제 고객님들이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고객 막 많아지는 거예요. 평판이 좋다고 하니까. 프로젝트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어떤 총괄 프로젝트 총괄 매니징을 하는 PM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급 이제 인력,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 출신도 있고 디자이너 출신도 있는데 PM도 이제 인원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 PM은 이쪽 회사에 소속되는 사람이고요. PM 1이 고객 요 프로젝트 뭐 여러 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PM이 배치되기도 하거든요. 직접 그 외주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그 외주사가 현재 프로젝트를 얼만큼 여유 있게 적당히 하고 있고 빠듯하게 하고 있고 좀 또 오히려 일이 안 들어와서 좀 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외주 개발사의 생태계라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 개발사들도 참 힘들고 모든 고객들한테 다 친절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다 똑같겠지만은 이게 조금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소송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외주 개발사에서 작업 진행 사항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케줄 보드 같은 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 그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정표를 오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주사에서 스케줄 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뭐 1단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최소 주 단위로는 확인 가능해야 돼요.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거 딱히 운영을 안 하고요. 뭐 그냥 때 되면 진행사항 한 번에 몰아서 보여드리고 뭐 설명드려요.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작성할 시간에 작업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개발사도 있어요. 뭐 물론 보드를 운영한다 안 한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좀 추세가 외주 개발사들이 이미 자기들이 뭐 찜찜한 부분을 안 남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객들과 소통하는 스케줄 보드를 운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개발 계약은 성금, 잔금 또는 성금, 중도금, 잔금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잔금 절대로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주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잔금을 좀 빨리 치르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제대로 확인도 다 안 했는데 잔금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제가 아까 그 외주 개발사의 생태계에 대해 그 그림으로 표로 설명드렸듯이 프로젝트들이 되게 여유롭게 돌아가는 외주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개발 완료 처리가 확인 절차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잔금부터 먼저 이렇게 막 치러달라고 막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줬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고객사한테는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 심리가 이게 새로 돈이 들어올 곳,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있는 뭐 그런 착수금이 이제 들어올 곳에 안 그래도 모자른 인력의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물론 그 책임감이 좋고 제대로 일하는 업체라면 뭐 잔금을 먼저 받았던 어쨌든 간에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요. 사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자는 겁니다. 계약일보다 잔금 빨리 치러준다고 마무리 잘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차대로 하세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대표님들을 뵙게 되는데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외주를 떠나서 이게 사업 자체가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외주사를 뭐 지금 예를 들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좀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사업하면서 부딪히고 뭐 넘어야 할 큰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돈 투입된 외주사에 뭐 고작 뭐 질문도 잘 못하고 그러면 안 되시죠. 만약 업체 담당자가 질문 받는 거를 막 귀찮아한다거나 뭐 자꾸 바쁜 척하면서 응대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 의기소침해지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뭐 당당하게 한 소리 하셔도 돼요. 당연한 권리를 그냥 뭐 행사하시는 겁니다. 고객 본인 돈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것인데 뭐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고객이 IT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자꾸 헷갈리는 것들이 생기고 좀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런 질문 하나 제대로 친절히 응대를 못 해준다? 이건 업체 담당자의 자세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응대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하나라도 더 빨리 개발하는 게 나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보면 또 정말로 너무 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진짜 개발 시간이 뺏기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한들 정말 이거 꼭 물어보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차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일이 커지거나 이 부분을 확인 안 해가지고 뭐 개발을 다 들어 엎어야 된다 막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고객 응대하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뭐 일하겠다는 업체치고 제때 마무리 잘하고 결과물도 좋은 곳 제 기준으로는 많이 본 적 없어요. 제가 만나본 또 몇몇 창업자분들은 급한 성격, 뭐 핑계대기, 남 탓하기, 아는 척, 자존심 지키기 정말 골고루 장착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사실 만약 이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사업에 방해만 되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않게 단속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뭐 아이디어 검증이 덜 돼서 자금이 모자라서 개발자 구하기 어려워서 뭐 시장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볼 때 사업이 잘 안 되는 몰락하는 이런 1순위는 대표 본인의 인성, 말, 판단 때문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연애를 할 때 제가 가장 상대방한테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짜증내는 거야 나한테? 말을 가장 듣기 싫었어요. 짜증이 안 나고 있다가도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고객사와 일을 할 때 고객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좀 스트레스 받는 문장이 뭐냐면은, 그 기능은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진짜 확 기분이 상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외주 개발자 담당자랑 사이가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러기 전에. 아무튼 기능은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섣불리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돼야 된다. 그럼 만약 그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혼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되었다고 해서 막 버럭버럭 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 소리치고 막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는 고객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능이 왜 없지? 이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라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뭐랄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무슨 기능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넉살 좋게 얘기하면 개발자들도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배울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사업을 하시려면 더더욱 일머리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지, 이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게 정리를 난 잘 못해. 그냥 급한 성격에 막 전화로 말하는 게 편하고 카톡으로 툭툭 그때 보내는 게 편하다면, 이게 또 처음에는 신속하게 뭔가 바로 무언가 일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업무 요청 기록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거를 요청했길래 지금 일정이 늘어났지,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 본인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막 생각나는 대로 요구하고 우선순위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이 업무 담당 개발자 입장에서는 점점 일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결과물에 다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업무 우선순위에 대해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두시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해요. 개발이 완료 다 되었다는데 요구한 기능이 모두 정상 작동하고 필요한 화면이 전부 올바르게 존재하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왜 모르시죠? 직접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어련히 다 잘 개발되었겠지, 안 된 게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몇 달 지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체에 따진다고요? 그럼 순순히 잘 대응해 줄 것 같으세요? 내 돈 몇 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회원가입, 로그인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주요 기능들, 내가 이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이 돼서 전부 다 기능 테스트 직접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분명 다 있어야 하는 화면 중에 간혹 없는 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없는지 또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IT 회사에서 근무해봤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발 완료 후 서비스를 런칭하고 난 뒤에 개발을 이제 수정하고 뭐 이어나갈 게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걸 유지보수 개발이라고 불러요. 근데 외주 개발사가 우리는 개발만 하는 거지 유지보수 개발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계약을 하려는 그 시점에 그 외주 개발사가 개발이 다 끝나고 유지보수 개발이 가능한지, 근데 가능하다고 막상 말해도 그때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확인하시고 가급적 그 계약 전에 어떤 개발 이런 유지 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개발 인수인계 문서라든가 뭐 프로그램 소스 같은 거를, 이런 자료들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면 좋아요. 보통 유지보수 개발의 경우 개발자 하루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물어봐서 알아두세요. 개발 스펙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뭐 한 15에서 뭐 30만 원, 뭐 그 정도 사이에서 책정이 되고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요 근래 제2의 IT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급격히 IT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IT 외주사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결과물, 뭐 고객 서비스가 안 좋았다는 사례도 그에 비례해서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SI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었고, 이게 결국에 오래 가고 살아남는 외주사들은 뭐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간의 차이로 조금이라도 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빚어진다는 것을 업체들은 꼭 명심해야겠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뢰를 하는 고객사 분들, 뭐 대표분들 자체도 미리 아셔야 되는 것들이 좀 이것저것 있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